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또 고민을 해결해 주실 우리 멘토분들 먼저 소개 후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노시태입니다.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종종 자주 나오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또 두 분께서 고민의 해결이 될 아주 좋은 내용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민의 주제는 하자 보수 청구,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안녕하세요. 3인 가족에서 둘째를 출산하여 이제 막 4인 가족이 된 40대 남성입니다. 아이가 새롭게 생기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입주가 가능한 전세 매물과 매매 물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리, 학군, 인프라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마음에 드는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의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10년 이상의 연식이 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가급적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실거주용 아파트인 만큼 입주 전 하자 보수 청구를 하여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단순한 연식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세 물건을 선택한다면 입주할 집에 하자 보수가 있을 때 집주인과 시공사 중 어디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혹시나 제가 매매 물건을 선택해 장기간 거주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하자 보수 시공을 받은 내역이 매매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여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새롭게 입주할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입주할 집에 존재하는 하자 그리고 시공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게 맞을지 또는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비단 사연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아파트를 좀 크게 두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내력 구조부가 하나 나눠질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구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부착이 될 거잖아요. 저희 시설 공사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력 구조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건물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꽤 심각한 하자이니까 요거는 이제 꼼꼼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재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재들도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잖아요. 시공 과정에서 이제 뭔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하자는 시설공사 하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적인 하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적인 하자에 한해서는 이 건물 아파트를 지어줬던 시공사에서 10년 동안 책임지고 하자를 치유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공사부도 약간 좀 세밀하게 나눠질 수는 있는데요.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마감 공사잖아요. 이런 마감 공사는 이제 2년입니다.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비 공사라고 하는데 설비 공사에 관련되는 어떤 하자 치유의 기간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사연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 찍어둔 아파트가 10년이 경과되었다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 이후에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기간 10년이 이제 경과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시공사의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소한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좀 치유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요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규약이 있거든요.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서 관리단에 확인해서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지 이걸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자님께서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소한 하자가 매매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매수자가 좀 치유를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기 때문에 요거는 치유한 다음에 저한테 좀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그 하자 치유에 또 이제 당사자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과정에서 구조적인 하자가 만약에 발견되었다. 임대인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요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서 관리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요 구조적인 하자가 부분 소유자의 어떤 자비로 해도 되는 어떤 소소한 구조적인 하자인지 아니면 관리단에서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대한 하자인지 요걸 판정받은 다음에 요 판단 결과에 따라서 뭐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경우를 말씀드리면 민법 623조와 판례들을 보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또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되지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의 정의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누수, 노후 등으로 인한 벽, 변기, 싱크대 등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 대화의 여지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서 아까 멘토님께서 민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부동산법 내에서 또 보장되는 하자 보수 청구의 정확한 범위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있으면은 좀 사연자분께서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먼저 정리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후 일정 기간까지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아파트 공유 부분의 하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을 통해서 자체 해결합니다. 앞서 그 민법 조항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선 의무에 대한 부분이 명기된 것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사업 주체의 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 보수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같은 마감,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창호, 소방시설, 정보통신, 단열, 방수 등 이 법에서는 각 시설공사와 세부 공종을 명기하고 공사별로 2년부터 10년까지 담보 책임 기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생각보다 하자 보수 청구 시에 조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께서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혹시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서 이제 하자가 보수되는 경우 추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좀 가격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또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하자 보수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아파트 뭐 이런 건축물들이 사실은 설계하고 그런 어떤 시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후에 어떤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하는 거에는 뭐가 있다? 실수가. 그렇죠.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예, 실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건물에 들어갔을 때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건물은 없더라.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하자를 발견하고 치유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실상 뭐 하자 치유하는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었다. 누구한테 알려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건축 공정에 대한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이상 완공 후 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민원 건수를 보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에서 2021년에는 7,686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예전보다 이 주택의 품질 상태를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더 명확하게 행사하면서 이 민원 건수 역시 더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하시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집주인이나 시공사에서 집에는 문제가 없다,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하자보수 청구 거절하겠다라는 입장이면은 세입자는 그래도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세입자 측면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임대인한테 고지를 하고 임대인의 비용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자로서 집에 거주하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자로 인해서. 그래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임대인에게 그런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겠죠.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고 또 비용을 처리한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했다라는 걸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그래도 난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일단은 이사하는 거를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이제 집주인한테 보내드려 가지고 사실을 확정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사조정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래도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채권 추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집주인한테 그런 비용들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져가지고 우리 사연자님도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 못자국이나 뭐 이전에 살던 분이 남긴 생활기스 또는 방충망 구멍, 공사까지 필요한 결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조금 계속 거슬리는, 눈에 띄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이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난감할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걸로 가진 않더라도 그런 팁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임차인 또한 수리가 필요한 물건의 발견 시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와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던 작던 뭐 이런 찜찜한 것들이 보이면 우선 사진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이 수리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이 원론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이지만 사실 그게 제일 마음은 편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임차인 및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과 매도인 분들께 또 멘토님들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매 거래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임차인과 매수인이 굉장히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은 대안을 가지고 물건을 좀 많이 선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뭐 중대한 하자,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그런 집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하자 보수 책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좀 귀찮더라도 계약 전에 하자로 보이는 부분이나 미심적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 임대인과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필요시 계약서 특이하게 삽입하시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자보수 청구의 범위부터 민법 그리고 추후 아파트 거래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구축 아파트 및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화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아주 재미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